자, 액세스 2016 안쪽에서의 우리 1번의 액세스의 환경은 우리가 저번 주에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2번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셔서 자, 2-1번입니다. 현재 우리 액세스 문제는요, 각각의 문제가 다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하나 풀 때마다 예제를 불러갖고 오셔야 돼요. 2-1번의 파일을 먼저 불러오실 거예요. 단 주의할 사항은 불러왔었을 때 여기에 지금 깔려있는 MS 오피스가 2016 버전인 것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 여러분들 자리에서는 오피스가 2010, 2013, 2016이 혼용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2016만 있을 거니까 이번엔 그냥 더블 클릭을 문서 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시죠? 자, 이런 보안 경고가 뜬 경우는 무조건 컨텐츠 사용을 눌러서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자, 196페이지부터 내용을 보시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알아볼 계획입니다. 먼저 테이블은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개체라고 하는 창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실수인데 하고 있는 유형 중에 1번 바로 뭐냐면 공급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쳐요. 근데 시험 문제가 공급 테이블을 삭제하랍니다. 근데 간혹 가끔씩 보다 보시면요, 폼 항목이나 보고서 항목에 공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럼 눈으로 잘못 실수해 줘서 폼에 있는 공급을 지울 때도 있습니다. 하니까 현재 보시는 여러분들 각각의 개체들 사이에서의 이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구분을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요 테이블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자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페이지 19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테이블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만들기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없었던 테이블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볼 사항은 뭐냐? 앞쪽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개체 우리의 지금 나와 있는 요 메뉴 중에서의 만들기 눌러보세요. 만들기. 우리가 아까 네 가지 배웠습니다. 테이블, 다음에 뭐 폼, 보고서, 그리고 쿼리 네 가지의 몽땅 다는요, 만들기를 해보실 거예요. 이 모든 만들기가 몽땅 다 여기에 있어요. 만들기. 리본 탭 메뉴에 있는 것인데, 첫 번째 테이블을 여기에 있어요. 쿼리 만들기 여기에 있습니다. 폼 만들기 여기에 있고요. 보고서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서 만들기는 다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들기 탭 메뉴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볼 것이겠고요. 그 다음번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외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 외부 데이터는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앞전에 MS 워드 할 때 공부한 거와 연결 짓는다면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MS 워드에서 가져오기는 뭐랬죠? MS 워드는요, 여러분들 파일 확장자와 docx 형태 파일이에요. 한데 엑셀로 만들어진 파일을 텍스트 형태의 txt 형태의 파일을 만약에 만들어진 것을 MS 워드로 불러오고 싶었다. 이게 뭡니까? 가져오기. 같은 사항이에요. docx 형태의 워드 문서입니다. 엑셀 문서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겠습니다. 등등처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맞지 않았던 다른 형태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로 불러올 때 이용된 게 바로 뭘까요? 가져오기입니다. 어떤 형식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시면 간단합니다. 아, 엑셀 형태 불러올 수 있구나. 다른 액세스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구나. 텍스트 파일도 불러올 수 있구나. 웹에서 이용됐던 XML 파일도 불러올 수 있구나.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을 불러가지고 와서 액세스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내가 만들었던 액세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면 파일 확장자 뭐 나오냐? A, C, C, D, B라고 하는 파일의 확장자부터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약자입니다. 한데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이 액세스의 목적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싫다. 엑셀로 나는 저장하고 싶었다. 나는 이거 말고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고 싶었다. PDF 형태의 파일 저장하려고 한다. 다른 형태로 저장하고자 할 때 쓴 것이 바로 뭘까요? 내보내기라는 것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문제 없어요.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리본 탭 메뉴 중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딱 한 번만 이용됩니다. 누구냐? 관계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테이블 설명하면서의 관계를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 말고는요, 탭 메뉴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 있겠다. 제일 왼쪽에 파일 메뉴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겠죠. 뭐 압축 및 복구 있었습니다. 암호 있었습니다. 다음에 옵션 상에 들어가 주어서 닫을 때 뭐 압축하기 등등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폴더는 어디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쭉 보실 사항은 바로 뭐냐? 여기 만들기가 가장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부터 197페이지의 1번 문제로 풀어보실 계획입니다. 갑니다. 자, 197페이지의 1번 문제를 보시면 고객 코드를 기본 키, 그럼 구분 잘 지으세요. 혹시 필기도가 있다면요.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고객 코드 기본 키 필드로 밑줄. 이게 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고객 이름의 새 테이블 만들기 밑줄. 이게 하나의 뭉치입니다. 아, 이 문제의 결론된 사항은 뭡니까? 테이블을 만들 것이구나. 한데 만들어진 테이블이 어떤 걸 만드는 것으로서 그 테이블 이름 무엇이다? 고객 테이블이구나. 한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고객 테이블은 뭡니까? 그럼 표를 떠올리시면 돼요. 표에서의 아래 보니까 고객 코드라고 하는 필드 열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 이름, 다음에 전화, 다음에 주소, 비고 나머지 것들은 텍스트 형태의 필드로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테이블 한 개 만들 거랍니다. 이 테이블의 이름 뭐랍니까?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었대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어떠한 필드 열이 있답니까? 자, 이렇게 그럼 나오겠죠? 첫 번째 누구일까요? 고객 코드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주래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입니까? 고객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주랍니다. 세 번째 누구랍니까? 전화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누구일까요? 주소라는 필드 만들어 주고요. 제일 마지막 누구이죠? 비고라는 필드 만들어 주래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여기 고객 코드인 녀석은 데이터의 형식 뭐로 해줘라? 일련 번호 형식을 넣어줘라. 이게 뭘까요? 1, 2, 3, 4, 5, 6 카운팅하는 번호예요.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뭐 넣어줘라? 텍스트 형태의 일반 글자가 입력될 데이터 형식을 넣어줘라. 이 말이고요. 얘네들 중에서 제일 첨단 것입니다. 얘네들 중에서의 요 녀석 고객 코드를 기본 키로 만들어 주어라 라는 것이에요. 기본 키란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심 될 수 있는 코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주민, 국민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번호 하나씩을 부여합니다. 무슨 번호일까요? 주민등록번호겠죠. 이 번호를 이용하시면요, 남자, 여자인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분류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사항을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객 코드로 설정하겠다.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위입니다. 만들기 들어갑니다. 누구요? 테이블 만듭니다. 아이쿠, 누굽니까? 테이블 디자인을 콩 클릭해 볼게요. 만들어서 필드, 이런 필드 뭘까요? 세로에 있는 것이 필드입니다. 첫 번째 필드 뭐랍니까? 고객 코드를 썼죠.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입력하는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뭘 말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1번 문제 보시면 고객 코드를 기본 키 밑줄 했죠. 오른쪽에 뭘 만들합니까? 고객 이름의 테이블 만들합니다. 밑줄. 결국에 목적은 고객이라는 이름의 테이블 만들어 주어라. 한데 그 고객 테이블 안에 있는 구성은 고객 코드, 고객 이름, 전화, 주소, 비구랍니다. 한데 그 중에서 고객 코드의 데이터 형식은 뭘로 해주어라? 일련 번호 해주어라. 나머지는 다 뭐로 해주어라? 텍스트 해주어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했다면 고객 코드 필드 만들어 주어서 데이터 형식을 뭘로 합니까? 일련 번호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뭐 입력하실래요? 고객 이름이랍니다. 얘는 텍스트 형태인데 선생님 텍스트 두 개 있는데 어떤 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가자마자 데이터 형식을 쿡 찍으시면요, 기본이 짧은이에요, 긴이에요? 짧은이죠. 기본 형식.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전화랍니다. 얘도 텍스트 형태죠.
그 다음에가 주소입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가 비고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죠? 고객 코드라고 하는 이 녀석을 기본 키라는 것을 쓰랍니다. 가장 분류됨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진 분류 식별자겠죠? 뭐 어디냐? 고객 코드를 뿅 선택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열쇠, 기본 키 열쇠예요. 기본 키라는 단추를 쿡 눌러보세요. 그러면 고객 코드 필드명 왼쪽에 열쇠 한 개 붙어요. 키, 열쇠, 키. 그쵸? 이게 기본 키로 지정된 거예요. 이제 빠진 건 뭡니까?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명으로 저장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지요? 바로 위에 보시면 탭 태그입니다. 이 태그. 태그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우클릭하세요. 하시면 저장 나올 거예요. 나오죠? 눌러서 이름 뭐로 합니까? 고객으로 지정하신 다음 확인 단추 누르시면 자, 이 왼쪽에 보시면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없어요. 지금요. 없는데 누르자마자 생성된 고객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끝.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액세스는요. 현재의 이 테이블을 닫기 하세요. 아니면 아무 말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아무 말 안 나올 때는 두시면 돼요. 그런데 닫기 합니다 라고 하시면 방법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태그 이름표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닫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X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이용해 닫기 하시던지 닫기 하려면 닫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점사항입니다. 괜찮죠? 처음에 괜찮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 2였던 물품 번호 필드와 데이터 형식이 숫자 2였던 참고. 자, 밑줄 한번 가볼까요? 일련 번호인 물품 번호 필드, 오른쪽 숫자인 창고 필드, 오른쪽 보관됨이라고 하는 새 테이블 만들어 밑줄, 마지막 물품 번호를 기본 키 설정 밑줄. 이 네 가지인 거예요. 만들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새 테이블 만들 것인데 이름은 보관됨이랍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상단 위에 만들기를 올라갈 것인데 문제 불러올게요. 이거 아니에요. 자, 2-2번 문제의 소스를 불러오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냥 합니다. 죄송합니다. 2-1번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2-1번에서 합니다. 자, 먼저 상단 메뉴에 만들기에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 없었던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방법인 거예요. 들어간 다음 첫 번째 필드명 뭐랍니까? 물품 번호인데 띄어쓰기 조심하세요. 이 물품 번호의 테이블 필드는 일련 번호 형태랍니다. 두 번째는 창고랍니다. 얘는 숫자 형태라죠. 근데 그 중에서의 물품 번호를 기본 키스랍니다. 확인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의 이름 뭘로 해줘라? 저장하시면 되겠죠. 보관됨이랍니다. 확인. 자, 이 문제는 저장하고 난 다음 닫기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 상태가 끝인 거예요.
자, 그럼 보기만 하세요. 아니, 내가 만들었던 이 테이블은 어떤 모양새일까 궁금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고자 하실 때는 왼쪽 위에 있는 보기 탭에서의 데이터 시트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눌러볼게요. 이겁니다. 이런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직 데이터는 입력돼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입력될 데이터의 표 구조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물품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이거 뭐로 정했죠? 형식이 1년 번호였잖아요. 1년 번호는요. 1, 2, 3, 4, 5, 6을 알아서 카운팅하기 때문에 내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창고에다가 제가 숫자 넣어보겠습니다. 와서 얼마? 50 엔터, 40 엔터. 지금 보실래요? 저 물품 번호 1년 번호 형식에는 저는 숫자 안 넣고 있거든요. 근데 알아서 1, 2, 3, 4, 5, 6 카운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해서 이게 1년 번호 형식인 거예요. 이건 숫자 형식인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창고는 아까 뭘 넣었었죠? 숫자 형태를 넣었잖아요. 문자를 넣어봤습니다. 뭐랍니까? 나오고 있죠.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런 걸 지금 만드신 거예요. 자, 아래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공급 업체 아이디를 기본키 밑줄 눈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밑줄을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낯설어요. 내용들이요. 하다 보니까 눈에 익으시라고요. 이렇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에 거래처 새 테이블 만든다 밑줄. 아, 목적은 새 테이블 만들기구나. 두 번째 줄 첫 번째입니다. 공급 업체 아이디는 1년 번호 밑줄. 거래처명 대표자 물품 판매 물품은 텍스트 밑줄. 세 가지는 텍스트예요. 판매일은 날짜 및 시간 밑줄. 재고는 yes, no 밑줄.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만들어줄 테이블의 이름 뭡니까? 거래처. 이 거래처 테이블은 어떠한 필드가 입력될 계획입니까? 공급 띄고 업체 띄고 아이디, 거래처명, 대표자, 판매 물품, 다음에 판매일, 마지막에 재고. 그쵸? 이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각각 넣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들기에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띄어쓰기 조심하세요. 띄어쓰기. 됐습니까? 자, 됐으면 이 상태 그대로 갈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할까요? 저장까지 하셔야겠죠? 자, 여기에 태그를 마우스 우클릭해 주셔서 저장을 하실 건데 이름 뭡니까? 거래처랍니다. 아이쿠야, 안 한 게 있군요. 기본 키만 만들었군요. 자, 공급업체 아이디가 기본 키를 설정하시고 예저에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의 테이블로 지정합니다. 까지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끝인 거예요. 그쵸? 하지만 궁금해. 이 완성된 내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자, 보세요. 공급업체는 1년 번호입니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명이 AA라고 볼게요. 자, 대표가 BBB라고 봅니다. 다음 판매 물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판매 일자 보실래요? 딱 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날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콕 누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날짜로. 다음에 아까 제일 마지막 재고가 뭐였죠?
제고가 yes, no입니다. 있냐 없냐, 맞냐 안 맞냐 그게 말 뜻이거든요. 체크를 넣어주면 yes예요. 체크가 없으면 no라고 인식하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지정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게 된다. 앞에 보니까 1년 번호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 등등일 것입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아래에 보시면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실 계획인데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설명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주어서, 그럼 템플릿이 뭔지 아시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양식의 틀을 저희는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기반으로 설명이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하나의 상품의 여러 설명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설명 테이블에는 어디죠? 상품 이름을 기반으로 해주어서 상품 조회라는 조회열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굉장히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여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주시면요, 이 왼쪽에 보실래요? 응용 프로그램 요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 가주시면요, 문제 보세요. 설명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 있는 설명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설명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래요. 문제는요, 한데 거기 안에 가면 하나의 상품이 여러 개의 설명으로 연결돼 있대요. 그리고 설명 테이블은 상품 이름을 기반으로 해주어서 상품 조회라는 열이 있어야 한답니다. 자, 먼저 눌러볼까요? 설명을 쿡 눌러보시면 뭐 나오고 있죠? 아하, 여기에 먼저 보겠습니다. 설명을 연결한답니다. 써있죠? 우리 문제는 뭐죠? 하나의 상품이 여러 설명입니다. 아, 거래처가 아니구나. 누구다? 상품이구나. 쿡 눌러서 상품. 하나의 상품이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 맞습니까?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단추의 다음을 콕 눌러주시면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설명 테이블에는 상품 이름을 기반으로 상품 조회라는 조회열이 있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조회열. 그쵸? 자, 아래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왔었던 이 테이블입니다. 상품에는요, 상품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문제는 정렬된 사항은 지금 나온 게 없지만 어떤 조회열의 이름을 가질 거랍니까? 상품 띄고 조회라고 하는 조회열이 있어야 한답니다. 여기서는 지금 조회 이름. 아래다가 필드 1이라고 하는 글자를 대신해 주어서 상품 조회. 됐습니까? 자, 만들기 쿵 끝이에요. 자, 의미는 조금 처음 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만 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템플릿을 이용해 주어서 만들어 주어라 해요. 뭐 어디라고요? 여기요. 테이블 템플릿은 여기에 있다. 빠른 시작 뒤에 나와 있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섹션 2번에 갈 것인데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제를 좀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 2-2번에 ACCDB가 되겠죠? 자, 액세스 파일입니다. 자, 이제 2번에서부터 볼 것은 뭐냐면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편집해보고 수행해보시는 일을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아래 보시면 예제 문제 1번 딱 하나만 해볼 거예요. Q1번 보시면요. 판매 제품 테이블에 빕스테이크라고 하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자, 이 왼쪽에 보세요. 테이블 나와 있는 그룹군들 중에서 무슨 테이블입니까? 판매 제품이랍니다. 됐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을 빠박 누르시면 입력된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 입력하기 위해서의 코드는 뭐 문자 텍스트 들어가 주어라. 품목명도 텍스트이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판매 금액은 통화 단위를 넣어 주어라 등등처럼의 데이터 형식을 만들었던 이 데이터 구조를 만든 것이 아까 일이고요.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보시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을 만약에 여기에 있는 줄을 지우고 싶었어요. 새로운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문제 말은 뭐냐? 이 테이블 구조를 변경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은 뭐냐? 여기에 있는 판매 제품 테이블명을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디자인 보기라 보이시나요? 있지요. 열기는 지금처럼 안에 있는 내용 보기이고요. 디자인 보기는 구조를 변경하시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판매 제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은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성질이 가지고 있었구나 나오잖아요. 한데 이 녀석 하나하나의 필드마다의 좀 더 세부적인 속성, 얘는 데이터 형식이고요. 속성, 아닌 성질. 이 성질은 어디 있느냐? 선택된 필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성이에요. 요게. 그러면 아래 보실래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테이블의 빕스테이크라고 하는 설명을 추가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해 볼 거예요. 자, 이 1번 문제만큼은 여기 문제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1번 문제는 누구냐면 판매 제품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테이블 속성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드 하나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이 테이블 전체의 속성인 것이겠죠. 들어와서 여기 아래가 설명을 뭡니까? 빕스테이크라는 것을 설명을 추가합니다. 대소문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덧쓰면 이거 끝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근무관리 테이블이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현재의 작업 중이었던 테이블은 종료해 주세요. 현재에 작업했던 것은 종료합시다. 조정합니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요. 자, 근무관리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있죠. 여기 할 일이 뭡니까? 주말 근무일 필드 형식을 보통 날짜로 변경을 합니다. 말뜻이 뭐냐면요.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누구를? 근무관리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한 것이 오겁니다. 문제는 무슨 필드랍니까? 주말 근무일 필드랍니다. 이 필드 형식을 어떻게 해주어라? 보통 날짜로 해주어라입니다. 선생님 필드 형식이요. 여기에 데이터 형식을 클릭해 보니까 여기 보통 날짜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쵸? 달라요. 우리가 지금 잘못 들어왔던 여기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필드 형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필드 형식이에요. 즉, 요 주말 근무일에 이 데이터 형식은 뭐냐면 주말 근무일 열에다가 숫자를 넣을래요? 문자를 넣을래요? 아니면 날짜를 넣을래요? 돈 단위 넣을래요? 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데이터 형식이고요. 문제가 말하고 있었던 필드 형식은 뭐냐면 날짜는 날짜인데 긴 날짜입니까? 짧은 날짜입니까? 아니면 연월일만 보일까요? 아니면 연월일 시간까지 보여줄까요? 이런 형식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 형식에 클릭 하시면요. 오른쪽에 콤보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날짜. 연도 2개, 월 2개, 일 2개인데 한 눌러 연, 월, 일이구나. 이겁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이제 지정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 맛배기는 여기까지. 잠시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이어서 바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세 번째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먼저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어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일 마지막에 문제 이름만 생각나겠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합니다 라는 말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유효성 검사 말 뜻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엑셀 때에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유효성 검사에서의 목록이라는 걸 선택하시면은 여기를 쿡 눌렀었을 때에 요 모양, 내가 여기 필드 안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으로 제한을 짓겠다. 우린 이것을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근무관리 테이블 안에 가랍니다. 현재 우리 근무관리 테이블 그대로이겠죠. 이 테이블 안쪽에서의 휴가 신청일 필드랍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이 필드로 쿡 찍어보고 난 다음에 이 필드는 현재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찍어놓은 상태인데,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 속성에서의 무엇이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 보일 겁니다. 자,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쿡 눌러보시면 이거 저기는 식착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휴가 신청일은 지난 날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오늘 날짜 이후일까요? 오늘 날짜 이후이겠죠. 그러면 오늘 날짜 이후만을 지정한 것인데, 그 오늘 날짜를 우린 뭐라고 할 것이냐면요, date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우리 왜 앞전에 엑셀 때 보시면 today라고 하는 함수를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today. 그쵸? today 한 다음에 빈 괄호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알아서 오늘 날짜를 찍어주는 게 엑셀에서의 함수였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는요, date라고 하는 함수가 앞에 봤던 이 today 함수하고 똑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휴가 신청일에다가는 오늘 날짜를 이후의 날짜만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좀 더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날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27일 날짜입니다. 그러면 27일 이후 날짜만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날짜보다 큰 날짜가 입력되겠죠. 크다. 얼마보다? 2021년 얼마? 6월 언제요? 28일보다. 27일로 할까요? 이렇게 입력을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 확인 눌러보시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샵 표시 보이시죠? 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액세스는 알아서 날짜인 데이터 왼쪽 오른쪽에 샵을 거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엑셀 때 보시면 문자 입력 시에 알아서 더블 커트라고 하는 쌍따옴표 입력한 것처럼요, 액세스는 날짜를 샵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기만 하세요. 자,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해주어서 이 녀석을 바꿔볼게요. 했더니만 여기 보세요. 휴가 신청일 보이시죠? 자, 새로운 휴가 신청일을 제가 찍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날짜가 2021년 6월 27일이거든요. 한데 이 이후 날짜를 찍어볼게요. 2021년 6월 30일 날짜 찍었습니다. 한 다음에 엔터를 꽉 누르면 입력될까요? 돼요. 헌데만약에 이 날짜를 제가 27일 이전이었던 25일을 찍어볼게요. 된답니까? 아니, 안 된대요. 제한사항을 넣어주는 게 뭐라고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있는 곳에다가 오른쪽 점점점 다시 찍어서 식착성기에 이걸 싹 다 지울게요. 입력된 값을 지우고요. 오늘 날짜 이후랍니다. 한데 오늘 날짜는 6월 27일이 고정된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 날짜가 오늘일 거 아니겠어요? 그 오늘을 찍어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date입니다. 아, 요렇게 date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에요. 아, 이후이죠? 이후니까 오늘 날짜 포함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후 날짜는 오늘이 포함되고 큰 날짜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면 무엇이겠습니까? 알아서 내일은 내일이 오늘 날짜이겠죠. 내일 모레는 오늘 날짜가 되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이후 이거나 무슨 값?
널이거나예요. 그쵸? 널은 뭐냐면 빈 공백을 말하는 겁니다. 빈 공백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입력하기를 오어라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를 하나 쓸 건데요.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여기 보시면 검사라고 해서 is null이라는 게 있어요. is null. is null은 뭐냐? 널이다, 공백이다 라는 말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s null 한 개를 찍을 건데 is null을 찍었을 때 요거 이거나 이거이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o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or 명령을 준 다음에 아이고야. 다시 한번 줘볼게요. or 명령한 다음에 is null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데이트. 아이고,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빈괄호 말하는 거예요. 빈괄호입니다. 오늘 날짜 이후 or 이거나 is null 빈 공백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인 경우만 입력 데이터를 허용하겠다. 필요하신 사항들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 갑니다. 현재 있던 근무관리 테이블은 종료할게요. 수정하시겠습니까? 네,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종료가 안 떨어지네요. 아니오로 할게요. 아니오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라죠. 직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직원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 적용합니다. 자, 직원을 테이블 안쪽에 있는 필드에 설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직원 테이블 마우스 우클릭. 열어보기 위한 거면 열게 되겠지만 안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니까 디자인 보기 들어가시면 이 안에 무엇이 있나요? 연락처 필드 있답니다. 요거예요. 연락처 필드. 근데 문제 보세요. 연락처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에 동그라미 한번 해주실래요? 자, 마스크는 뭐냐면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일반 전화 입력할 때 보시면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앞에 뭐 붙습니까? 지역번호 붙겠죠. 지역번호가 최대 몇 개일까요? 3개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해주시고 뭡니까? 3자리 아니면 4자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빼기 하시고 제일 마지막 4개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휴대폰입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줄 뭡니까? 010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011, 017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앞번호 3개이겠구나. 그 다음에 국번호는 무조건 몇 개입니까? 4개이구나. 그 다음 몇 개입니까? 4개구나. 자릿수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릿수의 범위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뭐냐면
그럼 종이에 떠있어 종이. 이 종이에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뻥 뚫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구멍 뚫었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내용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스크라는 것이에요. 마스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 많이 썼을까요? 무도회 할 때. 그쵸? 탈춤 출 때 마스크 입고 아니겠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입력만 가능할 수 있다. 자릿수를 지켜야 한다. 이 말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알맞게끔 쓰기 위한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여기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내에 보시면요.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시는 즉시 오른쪽에 작성기라는 점점점 네모칸 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단추 볼 수 있습니다. 단추를 꾹 눌러요.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이 연락처라는 필드는 무슨 입력 마스크를 쌉니까? 연락처는요 전화번호 마스크를 쓴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아, 여기에 있구나. 이런 형식으로 전화번호 입력 넣어줘라 이 말 뜻인 거예요. 선택. 문제 맞아 보실래요? 모든 기본 설정을 수락합니다요. 다음 누르시면 어떠한 형식으로 입력하시겠습니까? 아, 국번 3개는 괄호에 쌓아주시고요. 그쵸? 아, 지역번호 3개는 괄호에 쌓아주시고요. 국번 4개, 그 다음에 뒷숫자리 4개로 써주십시오. 입력 마스크 기본 말은 뭐냐면 하나 숫자 입력할 때보다 아래에 여기 입력하세요. 안내 문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사이사이에 괄호나 마이너스 하이픈 기호도 함께 조정하시겠습니까? 없이 숫자 먼저 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본 쓸 거예요. 만약 나왔다면 시험 문제가 제시했겠죠. 다음. 끝났습니다. 마침. 자,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전화번호입니다. 연락처 입력할 때 띡 눌러보니까 아! 자리가 미리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입력을 이제 넣어볼까요? 제가요? 넣어주면요. 전화번호가 010 보이시죠? 4455-6677 알아서 아래에 자리에 밑줄 형태의 언더바 형태로 자리를 미리미리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 하는 것이에요. 자, 아래 갑니다. 5번 문제 보시면 5번입니다. 자, 서드 파티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아, 지금 테이블 필요 없구나. 종료하세요. 조정하시겠습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하셔도 관계없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자, 서드 파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에서의 할 일이 뭐냐 봤더니만 ID 필드를 기본 기준으로 합니다. 아, 구조 변경이구나. 얘를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구조가 보이죠? 이 ID 필드에다가 기본 키를 넣어줍니다. 어디에서요? 요거에서요. 됐지요? 그 다음이겠습니다. 아래 문제 보시면 이번엔 종료 안 하고 할게요. 자, 아래에 6번 문제 보시면 판매 제품 테이블에서랍니다. 판매 제품 테이블 요거죠. 할 일이 뭐랍니까? 필드의 크기를 30으로 지정합니다. 말 뜻은 뭘까요? 아무튼 변경된 사항, 수정 사항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디자인 보기. 문제는 품목명이랍니다. 품목명 필드 선택. 얘의 필드 크기를 얼마로 해주어라? 30 해주어라. 어디 있나요? 아, 여기에 있군요. 하단 아래쪽입니다. 속성. 얘는 글자 수 얘기하는 거예요. 30. 품목명 필드의 하단 속성에서의 필드 크기가 30. 됐죠? 안 끝났어요. 7번째 문제입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때에 근무 필드입니다. 근무 필드의 기본값이 NO가 될 수 있게끔 직원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래요. 직원 테이블 어디 있나요? 여기요. 뭔가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직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할 일이 뭐랍니까? 근무 필드예요. 여기에 여기. 이 근무 필드는 지금 yes, no 둘 중에 한 가지만 입력할 수 있는 필드명인 것인데 기본값이라는 것이 no가 되랍니다. 아니, 기본값이 뭘까요?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웹사이트 한 개 만들었는데요. 이 웹사이트가 여성복 전용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때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사람의 정보 입력하기 위해서 성별을 찍으라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되어져 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자, 그러면 여기 성별 제가 와볼게요. 에다가 따라하지 마세요. 아래 보시면요 기본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다음에 기본값에다 여라고 찍어볼게요. 지금 먼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성별의 남녀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는 자리에 데이터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하시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찍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여성복 회사입니다. 성별 찍고 난 다음에 하단 아래쪽에 기본값이라고 있는데 여기다 제가 여라고 찍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추정하고 제가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만 하세요. 자, 여기에 새로 한 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죠? 알아서 이어 나오죠.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미리 알고 있는 값, 우린 이것을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넣으라는 것이에요. 근무 필드에 얘가 yes인지 no인지를 체크를 넣는 것이 맞는데 no인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최초에 입력하지 않아도 no라고 체크해 주어라. 필요시에만 yes를 넣어라. 이 말 뜻이겠죠.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입니다. 자, 어디다가요? 근무라고 하는 필드를 선택해 주어서 아래쪽에 보다 보시면 기본값이 뭐 되어 있나요? ES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입력하지 않은 것도 체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뭐로 바꿔주어라? no로 해줘라. 그러면 자, 지금 보기만 하십시오. 결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결과 봐야지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눌러주면 최초에 입력되었던 사항에서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비어있나요? 채워져 있나요? 비어져 있는 노인 상태 알 수 있겠죠. 기본값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게 하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기본값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생년 월일 날짜 형태예요. 아까 제가 오늘 날짜를 했었어요. 무슨 함수 쓴답니까? 데이트 함수를 쓴다 했었을 거예요.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다 제가 는자 찍은 다음에 데이트라고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넣었어요. 누구한테요? 생년월일한테요. 그러면 이런 상이 나와요.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오늘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today 함수의 같은 기능은 date이고요. 기본값은 입력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있는 값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7번째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갑시다. 직원 홀 관리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테이블 중에서의 직원 홀 관리 할 일이 뭡니까? 테이블의 애칭 필드에다가 애칭은 뭐냐 하면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캡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다 닉네임이라고 하는 캡션을 추가합니다요. 먼저 한번 가볼까요? 변경할 것이니까 직원 홈 관리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 오시면 되겠죠? 와서 누구를요? 애칭 필드입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는 뭘까요? 필드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칭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칭이라는 필드가 존재하지만 화면으로는 닉네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때 문제 보시면 닉네임이라는 뭘 추가를 합니까? 캡션을 추가를 하죠.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애칭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 캡션에다가 입력합니다. 닉 네임 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칭이라는 필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필드명은 애칭 그대로인데 보여주는 것만. 그렇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캡션 기능입니다. 8번 문제의 중요한 점은 캡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7번 문제 중요한 점은 기본값.
6번 문제의 중요한 점은 필드 크기 이런 거죠. 4번 문제의 중요한 점은 입력 마스크, 3번은 유효성 검사 규칙. 이 모든 것은 다 해당 테이블 하단에서 있었던 속성에서 제공한다 인 겁니다. 다음 아래 9번째 문제 갑니다. 9번째 직원 테이블에서 퇴직일 필드를 추가합니다. 직원 테이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해보겠습니다. 직원 테이블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여기 없던 게 있었대요. 퇴직일이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하래요. 어디다가 마지막에다가 추가해볼까요? 그러면요 마지막 필드에다가 퇴직일 넣어주고요. 데이터 형식은 뭘까요? 날짜 및 시간이랍니다. 얘를 추가합니다. 표시 형식은 보통 날짜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형식. 퇴직일 필드의 아래쪽에 형식에 와주어서 보통 날짜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재 날짜를 기본값, 기본값 씁니까? 여기 있네요. 오늘의 날짜랍니다. 함수 뭐 쓰라고요? 자, 이용하셨을 때 오른쪽에 기본값 바로 입력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식 작성계 있을 거예요. 걔를 이용하세요. 무조건. 오늘 날짜를 쓰는 함수가 뭐라 했죠? date 입력합니다. 한 다음에 빈 괄호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 엔터까지 완료하시면 알아서 함수식이다 보니까 는자가 붙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보세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장하랍니다. 이 말 안 나왔으면 두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 말 나왔으면 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어디? 자, 해당 직원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저장 끝. 아래에 Q10번 문제 합니다. 서드파티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설명 필드를 삭제합니다. 서드파티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들어가면 누구 필드를 지우라고요? 설명 필드를 지우라고 얘입니다. 예. 지워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행삭제. 수정하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상태로 끝.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이블의 편집 및 수정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하지만 되게 낯설죠. 그쵸? 자, 이어서 X를 콕 누르신 다음에 예,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니요 하세요. 우리 연습만 하는 거니까. 예제 2-3번인지 불러옵니다. 2-3번. 페이지는 199. 자, 섹션 3번에 레코드 정렬 및 필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한 가지만 적어주실래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지금 보시는 테이블 이외의 폼, 보고서, 쿼리, 몽땅 다 정렬만 나왔어요. 필터란 말 나왔잖아요. 무조건 디자인 보기 아니에요. 무조건 열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열기.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 보시면 서드 파티 보이시잖아요. 그쵸? 여기에 우리가 아까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 봤잖아요. 여기서는요 모든 개체가 정렬 못해요. 필터 내가 보고 싶으면 걸러보는 겁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다 어디입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요 열기인 상태에서 정렬과 필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제외합니다.
누구만? 보고서인 경우만 제외합니다. 보고서는 디자인 보기 안에서 정렬이 있어요. 자,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길을 뺀 나머지 몽땅도 뭘까요? 열기. 이렇게 하면 결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정렬과 필터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신 상태에서 아래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99의 1번 문제 갈게요. 자, 6월에 주문한 주문 일자만 표시할 수 있게끔 주문 테이블을 필터링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주문 테이블, 필터링은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아니요. 더블 클릭. 됐어요? 누가요? 6월에 주문한 주문 일자만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주문 일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주문 일자 있는 곳에 클릭해 놓으세요. 아무 곳이나 좋습니다. 선택된 모양 보이실 거예요. 주문 일자가. 그런 다음에 상단 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필터 보이시나요? 있죠? 클릭. 필터링은 뭐 한답니까? 6월에 주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하지 마세요. 6월이구나. 따라하지 마세요. 모두 선택으로 몽땅 다 제거한 다음에 6월이 어디에 있더라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에 6월을 체크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전체 재료 중에서 6월 것만 표시할 거예요. 이게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데이터가 20개가 채 안 된 데이터니까 눈을 볼 수 있겠죠? 데이터가 37,825개랍니다. 어떻게 6월 것만 골라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항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필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날짜 필터라고 있을 거예요. 중간 좀 위입니다.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간 내 모든 날짜라는 곳에 오시면 하위 메뉴에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겠죠? 그 중에 6월을 클릭해 보세요. 알아서 6월 것만. 이게 문제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직원 테이블의 레코드를 성별을 기준 삼아 주어서 알파벳 순서로 정렬시키랍니다. 어디일까요? 자, 직원 테이블 나와라. 현대 직원 테이블 정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없어요. 보실래요? 우리 봐도 없습니다. 정렬이 어디 있나요?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그쵸? 어디도 없습니다. 보시면요. 그쵸? 홈에 있는데요. 맞아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더블 클릭으로 열어놓고 난 다음에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성별입니다. 선택.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요. 성별을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딜까요? 여기에 정렬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별의 알파벳 순이니까 가나다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름차 순이에요. 오름차 순을 클릭을 뿅. 남녀 중에서 남자의 니은이 먼저이니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룹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그룹 어디에 있나요? 여기입니다. 그룹. 근데 정렬시킬 때는요, 얘만 있지 않아요. 오른쪽 단추도 있습니다. 단추를 클릭 눌러볼까요? 여기도 있죠. 그쵸? 오름차순. 어떤 걸 쓰는 게 없어요. 하시면 A 몰려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A 중에서 남자가 모여 있고 여자가 모여 있고요. 그쵸? B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판매 제품 테이블에서랍니다. 판매 제품 요거예요. 할 일이 뭡니까? 일부의 것을 포함하여 스테이크라고 하는 모든 단어를 비프 스테이크로 바꿔줍니다. 바꾸기였네요. 바꾸기 일단 먼저 가볼까요? 현재 판매 제품이라고 하는 녀석을요. 지금 문제 보세요. 바꾸기는 정렬도 아니에요. 필터도 아닙니다. 어디야?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바꾸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홈 들어가 보세요. 홈에 보시면 여기 있어야 돼요. 찾기 바꾸기. 활성화 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느낌이 와야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얘는 보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보기에 보시면 찾기도 있습니다. 바꾸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스테이크를 비프 스테이크로 바꿀 계획입니다. 바꾸기를 뿅 누를 것인데 안에 보시면 누구 필드에서입니까? 판매 제품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스테이크라는 모든 바꾸랍니다예요. 자, 비프 어디 있나요? 품목이죠. 품목. 품목명 있는 곳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오른쪽 위에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어떤 글자를 스테이크를 무슨 문자로 비프 띄고 스테이크로 자, 여기 보세요. 방법의 1번 찾는 위치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 어디를 골랐죠? 얘를 선택하고 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요. 여기 보세요. 품목명을 선택하고 왔죠. 왔기 때문에 현재 필드를 놔도 괜찮아요. 왜? 현재 이 필드에서만 바꾸기 할 거야 말 뜻이거든요. 한데 여러분의 선택이 얘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찾기 바꾸기에 온 다음에 스테이크를 비프로 할 것입니다. 현재 필드를 만약에 지정하시면 여기에서 스테이크를 찾아서 여기에서 비프 스테이크 바꿔주어라.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뭘 골라주면 되겠습니까? 현재 문서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한데 저는 이것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필드를 선택하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왜? 기본이 현재 필드거든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보세요. 찾을 조건이겠습니다. 전체 필드입니까? 아니면 일부이겠습니까? 아! 필드 일부입니다. 말뜻이 뭐냐면요. 글자가 보시면, 글자 보시면요. 우리 스테이크라는 글씨가 보실래요? 스테이크라는 글씨가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얌스톤 스테이크. 우린 지금 뭐죠? 스테이크라고 하는 글자를 비프 스테이크로 고치기 위한 겁니다. 한데 여기 글자를 보시면요. 스테이크입니까? 얌스톤 스테이크입니까? 얌스톤 스테이크예요. 여기 일부 글자가 스테이크라도 우리는 비프로 바꾸기라고 할 뜻이잖아요. 하면 무엇을 골라야 할 것이냐? 찾을 조건에서의 전체 필드 일체인 것은요. 이 7개의 글자와 똑같은 걸 골라주어서 이렇게 바꾸라고 할 뜻이에요. 스테이크라는 글자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여기 아래에 찾을 조건에서의 필드의 일부. 이 선택이 바로 문제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판매 제품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걸 포함해 주어서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만에 하나 제가 필드 일부라고 하지 않고요. 전체 필드 일치. 이게 기본이거든요. 로 하면 바꾸기가 안 될 거예요. 모두 바꾸기 눌러볼게요. 팍.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를 골라볼게요. 한 다음 모두 바꾸기를 뿅 눌러보세요. 바꾸시겠습니까? 네. 바꾸겠습니다. 하시면 스테이크만 되어 있는 글씨가 비프 스테이크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됐죠?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고 테이블을 닫습니다. 자, 현재 바꾸기는 종료해 주시고요. 지금 바뀌었죠? 저장하랍니다. 마우스 우클릭. 저장. 닫기랍니다. 마우스 우클릭. 닫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패스 건너갑니다. 5번의 문제 갑니다. 직원 테이블에서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 테이블 가볼게요. 직원 테이블 할 일이 뭡니까? 필드를 숨기랍니다. 직원 테이블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보세요. 무슨 필드를? 생년 월일 필드를요. 됐을까요? 그 다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숨기기를 해볼 계획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오른쪽을 눌러볼까요? 오른쪽에서의 속성을 땡 눌러보세요. 잠시만요. 이 숨기기가
구성 시트. 이게 어디가 버렸죠? 자, 다시 한번. 자, 5번의 문제에서의 직원 테이블에서의 생년월일 필드를 숨깁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도 뭡니까? 열기라고 하는 테이블을 열어주셔서 열기된 상태의 생년월일을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 안에 숨기기가 보이죠? 그렇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 말 뜻입니다. 정리됐으면 페이지를 넘겨서 섹션 4번 문제로 갑시다. 새로운 예제를 불러올게요. 지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예제는 2-4번의 예제로 불러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냐?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이 A 테이블이에요. B 테이블입니다. 근데 A 테이블에 여러 개의 필드가 있는 상태예요. B 테이블에 여러 개의 필드인 상태인데 이것을 빗대어 설명할게요. A는 김씨 집안이고요. 김씨 집안은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B씨는 이씨 집안이에요. 딸이 둘이 있더래요. 이때 김씨 집안의 막내 아들과 이씨 집안의 첫 번째 딸이 교제를 하다가 결혼에까지 성사되어집니다. 두 집안은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었어요. 한데 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결혼 때문에 김씨 집안에 행사에 있었으면 이 집안 참석을 합니다. 서로 관계 유지를 한단 말 뜻이겠죠. 이게 바로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테이블들끼리는요, 자기들마다의 데이터 갖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의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이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학생의 이름, 학년, 반, 번호,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쫙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데 이 테이블은요, 학적부라고 합니다.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지금 테이블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에는요, 여기에 있던 학생 이름 포함될 수 있죠. 이 학생의 점수, 평균, 석차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두 개의 관계를 유지해줘야 한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디냐? 상단 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리본트 메뉴입니다. 바로 왼쪽 아래 관계라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다 지정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Q1번.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의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와 밑줄. 무슨 테이블의 누구라고요?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의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두 번째, 공급 업체 목록 테이블의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입니다. 이 두 테이블의 각각의 필드에 1대1 관계를 만들랍니다. 관계를 만듭시다. 어디요? 상단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리본 탭 메뉴 가시면 관계 있답니다. 클릭. 뿅.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계가 있네요. 자, 그 중에 누구랍니까? 구매 주문 정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필드입니까?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입니다. 두 번째, 공급 업체 목록 테이블입니다. 여기 있어요. 무슨 필드입니까? 공급 업체 아이디 필드입니다. 요거예요. 왼쪽의 테이블 집안과 오른쪽의 테이블 집안 중에서의 저 아들을 때리면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시키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얘가 얘한테 먼저 프로포즈 하든지, 오른쪽에 얘가 얘한테 프로포즈 하든지 관계없어요. 결혼하면 되는 것이니까. 즉 이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얘를 끌고 요 자리에 올려놓으시든지, 요 자리에서 얘를 끌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든지 관계없다. 보세요. 끌고 갈게요.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팍 해보세요. 창 뜹니까? 자, 문제를 보세요. 만듭니다. 이 관계는
구매 주문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구매 주문에서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요. 공급 업체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여기 오시는 거예요. 조인 유형 적어 놓으세요. 조인 유형 눌러보시면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두 테이블이 일치하는 것만 보일래요? 아니요. 공급 업체 목록에서는 모든 것, 구매 주문 정보에는 조인된 것만. 반대예요. 구매 주문 정보에는 모든 것, 공급 업체 목록에는 조인된 것. 우리 말했던 문제는 누굽니까? 구매 주문 정보의 모든 것, 공급 업체에는 조인된 것. 그럼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있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선택 확인. 나머지는 옵션상 아무것도 없죠. 기본값 유지하시고서 만들기 단축 클릭 하시면 없었던 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옵니까? 괜찮아요? 자, 아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자, Q 2번의 문제 보실게요. 영업사원 목록 테이블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어요. 요 중에 누굽니까? 직원 아이디 필드랍니다. 다음 수주정보 테이블입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에서의 수주 아이디 필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이에 무엇이죠? 참조 무결성이 유지할 수 있게끔 1대 다 관계를 만듭니다. 그쵸? 자, 아까 1번 문제 보실래요? 1번 문제는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1대1 관계를 만듭니다요. 맞습니까? 지금 뭡니까? 1대 다 관계입니다요. 하나 힌트. 1대1 관계일 때는 조인 유형을 꼭 누르셔야 돼요. 다시 한번 1대1 관계를 만들 때에는 아까 우리 창에서의 조인 유형 단추 있었잖아요. 걔를 눌러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번 문제처럼요, 1대 다 관계 만들어줘라 면 다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시면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던지 얘가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던지 관계 없다 있었죠? 끌어 갖다 놓으세요. 끌어갑니다.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위에 놓습니다. 빠! 창 나오죠? 문제를 보시면 써있는 것이 아까 뭐였었어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니다. 바로 아래 보이죠?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이에요. 만들기를 땡 눌러보세요. 조금 다른 모양 보이죠? 요거는 1대1이에요. 이거 보실래요? 지금 만들었던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1과 알파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게 1대 다란 얘기인 거예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됩니까? 좋아요, 좋아요.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영업사원 목록 테이블과 입니다. 영업사원 목록 테이블 어디 있나요? 영업사원 여기 있네요. 얘입니다. 요거예요. 테이블에서 예. 그리고 구매 주문 정보입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 두 개 사이에 이미 관계가 있대요. 근데 이 관계의 참조 무결성이 유지할 수 있게 설정을 합니다. 아니 얘랑 얘랑 어떤 관계입니까? 아 여기에 있구나. 얘랑 얘는요 요 관계가 있네요. 그쵸? 이 만들어진 관계를 정확하게 더블 클릭을 빠박 누르시면요 설정 편집 창이 나와요. 나옵니까? 관계선을 더블 클릭 하시는 거예요. 나왔는데 문제 뭐하라지요? 참조 무결성이 유지시키랍니다. 아 체크 여기 있구나. 나머지 모든 값은 기본값이랍니다. 놔두시고 확인. 끝. 됐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요. 그 다음 수주 정보 테이블입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관계를 끊으래요. 아 둘이 이혼해 버렸어.
관계 끝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이 관계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얘를 정확히 마우스 선택 우클릭 삭제 팍 지울까요? 네. 관계 끝. 야 2년 끊어. 그리고 3년 시작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공급업체 목록 테이블입니다. 공급업체 목록 테이블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제품 목록 테이블입니다. 여기 있어요. 인데 여기에 이미 관계가 되어져 있는 필드 사이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 필드가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미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가 두 개일 수는 없어요. 테이블 사이에 하나이거든요. 더블 클릭을 빠박 나왔죠? 업데이트 여기 있는데 비활성화예요. 어떻게 할까요? 위에 참조 무결성을 체크를 넣어주시면 활성화되어지고요. 더불어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세요. 둘 다 체크입니다. 됐죠? 확인 누르시면 끝. 여기에서의 시험 문제가 저장하고 닫기 하세요에서 쓰면요. 여기에 닫기를 하시면 돼요. 닫기 할 때 물어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무시할 겁니다. 자,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테이블의 마지막이었던 5번까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자, 2-5번 예제의 페이지는 201페이지에 문제 1, 2, 3, 4, 5입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실게요. 자, 문서 폴더에 가시면 세일 게임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게임 목록 테이블을 가지고 오랍니다.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뜯어보시면 문서 폴더에 가볼게요. 이건 보기만 하세요. 문서 폴더. 우리의 문서 폴더에 가면 이 폴더 안에 세일 게임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답니다. 바로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자, 여기에 게임 목록 테이블을 가져올 거랍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었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구나. 하지만 테이블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서의 요 테이블만을 어디로 가지고 와라? 아까 우리 봤던 여기로 가져와라. 인 거예요. 뭐 어떻게 가져올까요?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 외부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가져올 파일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죠. 액세스를요. 해서 어디이겠습니까? 문서 폴더랍니다. 여기 찾기를 콩 눌러보세요. 우리의 원본이 담겨있는 여러분들 내용 가볼까요? 우리의 원본은 여기에 액세스 2016 2번에 테이블 폴더에 가시면 세일 게임즈라고 하는 액세스 파일이 보이시죠? 열기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는 다른 형태의 액세스에서 가져오기 위해 찾아보기로 그 파일을 가져왔고요. 가지고 올 겁니까? 연결을 지을 것입니까? 가져올 거라죠. 체킹돼 있어야 합니다. 확인 단추를 땡 누르시면 그 세일 게임즈라고 하는 액세스에는 현재 테이블 중에서는요, 한 개의 테이블만 있다네요. 여러 개인 경우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되겠죠. 선택해서요. 지금은 게임 목록 테이블을 선택해서 확인을 땡 눌러서 가져온 단계를 어떻게 하랬죠? 할까요? 저장하랬잖아요. 체크. 나머지는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죠. 한 다음에 가져오기 저장. 끝. 하시면은 여기 가져왔죠. 1번 문제는요. 외부 데이터인데 같은 형태의 액세스에 있는 테이블을 내 거의 테이블로 가지고 왔다는 말 뜻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2번 갑니다. 연간 매출 테이블을 문서 폴더에 거래 상품 판매 실적이라고 하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수정합니다. 어떤 것을요? 연간 매출 테이블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테이블은 현재 어떤 거냐? 데이터베이스예요.
액세스받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문서 폴더에다가 무슨 이름으로 거래 상품 판매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형태로 엑셀 형태에 저장을 합니다. 아, 얘는 가져오기일까요? 내보내기일까요? 얘는 내보내기겠죠. 현재 갖고 있었던 이 액세스 형태에 있는 내용을 엑셀 형태로 변환시켜 정해 주어라. 이게 바로 내보내기인 것입니다. 하면 내보내기 항목 중 누구겠습니까? 엑셀로 할 거예요가 되어 있었어야겠죠. 엑셀을 쿵 눌러요. 엑셀은 내보내기에서의 엑셀입니다. 가져오기의 엑셀 아니에요. 내보내기의 엑셀을 콩 눌러서 어떤 것의 누구입니까? 보다 보니까 어디입니까? 찾아보기를 눌러볼게요. 눌러서 뿅 누른 다음에 어디에다가 문서 폴더에다가 무슨 이름으로 아래에 보니까 이름이 거래 상품 판매적입니다. 문서 폴더에다가 이 이름의 엑셀 형태의 문서로 그쵸? 저장할 거니까 저장치를 쿵 누를 것인데 문제 아래 보실래요? 마지막에 보시면 저장합니다. 한대 오른쪽에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랍니다 돼 있었을 거예요. 요거인가요? 그쵸? 체크를 뿅 넣어서 오른쪽에 확인 단추를 땡 누르는 순간 저장하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는 안 나왔죠? 아래에 닫기 끝. 보실래요? 제 거 보기만 하세요. 자, 우리 지금 문서 폴더에다 만들었잖아요. 무슨 이름으로요? 거래 상품 판매 실적 나왔네요. 이 열어보시면 방금 우리 봤던 요 액세스 형태의 파일이 엑셀 형태로 변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세 번째입니다. 문서 폴더에 상품.xlsx 통합 문서를 상품 테이블에다가 추가합니다. 상품이 어디 있나요? 자, 보기만 하세요. 상품은 제가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전체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3, 4, 5 15개의 자료가 있는 것이 지금 상품 테이블이에요. 한데 문제는 뭐 하랍니까? 문서 폴더에 가면 상품.xlsx가 있으니 걔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추가해! 라는 말 뜻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엑셀 파일 좀 열어볼까요, 제가요? 그 엑셀 파일이 여기에 있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고객인가요? 그쵸? 이거예요. 이 안을 열어보면 몇 개 데이터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데이터 있답니다. 이 녀석이 아까 우리 봤던 이 액세스의 요 자리에 추가되라 말 뜻이죠. 다시 보실래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문서 폴더의 상품 XLSX의 엑셀에 있는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상품 테이블로 추가합니다. 테이블로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열려있지 않은 상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안 열었죠? 그쵸? 자, 어디에 갑니까? 엑셀 형태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에서? 가져오기에서. 어디를? 엑셀 형태를 가져오기 누릅니다. 빡! 그 파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있네요. 찾아보기를 눌러주어서 어디 있답니까? 우리 원본 좀 가볼게요. 원본아 여기 있죠? 액세스 2016 2번의 테이블 가시면 고객점 XLSX의 엑셀 문서 보이실 거예요. 했는데 자 가져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져오실래요? 추가하실래요? 연결하실래요? 지금 문제는 가져오기, 추가하기, 연결하기 어떤 겁니까? 추가하기죠. 두 번째 항목의 체크. 근데 어디다가 추가하실 겁니까? 우리는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추가할 계획입니다. 상품 테이블. 자, 아래 확인 누를게요. 눌러보니까 여기에 워크스트가 뭐 쭉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왜? 문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빵. 뭐지? 여러분도 혹시 처음에 나옵니까? 거기가 아이디 필드가 나옵니까 이거요?
잠시만요. 고객 아이디. 아, 이게 없었구나. 2-5번. 이거는 문제의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가져오기 해볼게요. 아, 이게 있는데? 상품 아이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기입니다. 엑셀 가져오기 눌러서 엑셀 형태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지요. 고객.xlsx입니다. 아니죠. 상품. 우리 잘못 가져왔구나. 그쵸? 상품.xlsx였네요. 제가 잘못 가져왔습니다. 상품 엑셀 파일이고요. 추가를 할 건데 어디다 추가합니까? 상품 테이블입니다. 확인. 나머지 없어요. 다음. 마침. 이제 됐죠? 자, 확인차. 저는 상품 테이블 열어볼게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많죠?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 단계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네 번째 문제. 문서 폴더에 있는 고객 XLSX의 엑셀 파일에 통합 문서에 연결된 상품 주문 고객 정보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랍니다. 어디에서요? 고객이라는 엑셀 파일을 연결지어서 테이블 만들랍니다. 일단 엑셀 가져와야겠죠? 어디입니까? 여기요. 엑셀 가져와야죠. 가져오기 엑셀입니다. 그런데 어떤 파일을 가져오실 겁니까? 찾아보기를 눌러주어서 고객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고객입니다. 근데 가져오기 할 거예요? 추가할 거예요? 연결할 거예요? 문제 핵심 뭡니까? 연결이죠. 그쵸? 문제 핵심 연결이었어요.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자, 묘 지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요. 다음 여기 보실래요? 문제 보실래요? 자, 이렇게 문제 내에서의 상품 주문 고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아무런 사항의 옵션이 없으니까 다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나를 제가 빼먹었네요. 자, 잠시만 여기 지금 생성됐을 거예요. 커스터마라는 것이요. 그쵸? 마우스 우클릭으로 삭제하세요. 다시 연결 지을게요. 준비됐죠? 자, 엑셀 연결 가져오기 누르시고요. 파일은 고객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연결한다 했으니 세 번째 항목이에요. 워크시트 한 개밖에 없죠? 다음 첫 번째 열머리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본값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문제 보세요. 연결된 무슨 이름의 테이블 만들랍니까? 상품 주문 고객 정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 연결시킬 테이블에 이름을 넣어줘야겠죠. 여기다가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마침을 콩 누르시면 만들어진 연결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요. 엑셀이 변경되어지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됐죠? 자, 5번입니다. 문서 폴더에 있는 매출점.csv. 그럼 처음 봤죠? CSV를요. 그쵸? 이 CSV는 뭐냐면요. 텍스트 파일의 일종이에요. 우리 많이 봤던 누구죠? txt하고 같습니다. 한데 일반 txt하고 CSV 단점 뭐냐면요. 이 텍스트는 공백으로 구분을 지을 거예요. 얘는 탭키잖아요. 일정 거리를 띄엄띄엄 지어잖아요. 이 탭키로 구분 짓는 텍스트 형태의 파일을 CSV라고 합니다. 같은 형태인 것이에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문제 묻는 것은 매출 CSV 파일의 데이터를 실적 테이블에 추가하래요. 실적은 이미 있는 테이블이에요. 여기다 추가를 하랍니다.
이때 추가할 때 첫 번째에 있었던 필드 이름이 포함이 되어져 있답니다. 자, 일단 상단 위에 올라와서 CSV 뭡니까? 텍스트 형태의 파일의 일종이랍니다. 클릭. 자, 그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CSV 바로 보이실 거예요. 매출.csv 보이시나요? 선택. 할 건데 가져오기 할 거예요? 추가할 거예요? 연결할 거예요? 문제 보세요. 추가해요? 아니면은 연결이에요? 아니면은 가져오기예요?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합니다. 보이시나요? 추가하기니까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고요. 어디 테이블에다가 추가했죠? 아까요? 실적 테이블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5번 문제 첫 번째 줄 오른쪽 편에 보시면 나와 있죠. 추가할 건데 실적 테이블에다가 입니다. 다음 눌러서 자, 여기에 뭔지 몰라요. 그쵸? 넘어갑니다. 다음 눌러서 여긴 써있네요. 누구이겠습니까? 아래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항목에 체크를 넣어라 이 말 뜻이겠죠. 다음 자, 테이블 어디로 가져옵니까? 실적으로 추가 가져오게 합니다. 마침 하시면 CSV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이 실적이라는 테이블로 추가가 됐었을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시면 드릴게요. 빨리 정리해 보세요. 자, 됐으면 페이지는 202로 갑니다. 세 번째 항목이었던 폼으로 가볼 계획이고요. 먼저 소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3번 항목에 폼에 가시면 나와 있는 내용 보실게요. 3-1번의 예제를 먼저 불러올 계획이고요. 자, 이 폼은 여기에서 주로 할 겁니다. 상단 메뉴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만들기. 자, 폼에 있는 항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한데 그와 연관된 문제가 203페이지에 보일 거고요. 203페이지 여러분 상단 위쪽에 보시면 예제 문제 1, 2, 3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 몽땅 다 뭐냐? 만들어진 폼을 마우스 우클릭해 주어서 디자인 보기에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먼저 203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Q1, 2, 3 문제 가장 위에 있는 예제 문제 3가지 풀어보겠습니다. Q1번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된 내용을 듣기만 하시면 나중에 시험장 쓸 때는 문제 헤매실 거예요.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1번 폼 마법사를 이용하여 밑줄 마법사를 쓰랍니다. 이 마법사 쓰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보이시죠? 얘를 이용해 주어서 공급 업체 테이블의 팩스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테이블은 공급 업체인데 팩스를 제외한 몽땅 다를 쓰래요. 데이터 시트의 모양의 공급 업체 관리 이름의 폼 만들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폼을 만들어 주어라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 마법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물어봐요. 당신이 만들 폼은 어떠한 원본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저는 테이블 중에서의 어떤 테이블? 공급 업체 테이블을 이용하겠습니다. 선택.
그런데 이 공급업체 테이블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필드가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팩스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를 다 쓸 것입니다요. 하면 제일 꼭대기의 공급업체에서 하나씩 가져오기, 모두 가져오기예요. 하나씩으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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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만 빼고 홈페이지 뿅, 이렇게. 다음 모양 좀 보실래요? 폼 모양은 문제에 보세요. 뭐랍니까? 데이터 시트 모양에 보이시나요? 밑줄 데이터 시트 모양이랍니다. 요거예요. 우리 많이 봤던 표 형태의 모양이 아마 얘일 거예요. 다음 눌러서 자, 만들게 되어지는 폼의 이름 뭡니까? 공급업체 관리입니다. 공급업체 관리 넣어줄게요. 마침 만들어진 거예요. 자, 크게 볼만한 상관 없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자, 왼쪽 가로 탭. 여러분, 가로 탭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로 탭. 탭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거 있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게 탭 구조예요, 탭 구조. 탭 구조예요. 이게 이런 형태의 탭 구조를 이용해 주어서 뭘 하란 얘기인가요? 아래 문제 보시면 왼쪽에다가 가로 탭을 쌉니다. 가로 탭. 그 다음에 가로 탭에는 주문 업체 폼을 쓰고요. 오른쪽 가로 탭에는 주문서 폼을 표시할 수 있는 무슨 폼을 만들합니까? 업체 정보라고 하는 탐색 폼 만들랍니다예요. 아, 좋아. 만들기에 갈게. 폼 중에 무슨 폼이랍니까? 탐색 폼 만들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요? 탐색 폼. 보이시죠? 한데 문제를 잘 보세요. 왼쪽에는 가로 탭, 오른쪽엔 가로 탭. 아! 가로 탭이구나. 맞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 탭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로 탭 두 수준, 가로 탭 얘는 한 개였었을 거예요. 얘는 두 가지인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첫 번째 그냥 가로 탭을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추가하려고 하면 어디냐? 오른쪽에 모든 테이블 표시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세요. 한 다음에 내가 추가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의 여기에 추가할 것은 여기다가 틱틱틱 넣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에 보시면요. 어떤 폼 넣으랍니다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있던 폼들 있는 테이블인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를 끌고 이리로 놔버렸어요. 했더니만 하나가 나오고 오른쪽 추가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번에 주문업체 폼이 있었습니다. 얘를 끌고 나갔다 놔볼게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왼쪽 가로 탭, 오른쪽 가로 탭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만들게요. 만들기 탭에 가셔서 상단의 탐색 폼 중에서 가로 탭 누릅니다. 이 폼 모양 보이시죠? 자, 문제를 보세요. 왼쪽 가로 탭은 뭡니까? 주문 업체랍니다.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갖다가 놓으면 되겠구나. 끌어 놓기 해주세요. 다음 오른쪽에는 누구랍니까? 오른쪽에는 주문서랍니다. 여기에는 주문서 폼을 끌어갔다 여기 놓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폼을 표시해주는 이 전체의 이름 뭘로 해주어라? 업체 정보라는 표시로 만들어줘라 입니다. 이게 이름 나와야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럼 어디입니까? 저장해줘야죠. 탐색 폼을 마우스 우클릭 저장하기를 눌러주어서 이름 뭘로 합니까? 업체 정보. 확인. 밖에란 말 안 나왔죠. 끝.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면상으로요. 이렇게. 어떤 탭인지 아시겠죠? 그쵸?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공급업체 테이블에 가면 공급업체 코드, 담당자명, 도시명 필드가 있고요. 또 제품 테이블에 가면 제품번호, 제품명, 재고량, 발주량 필드 있답니다. 얘들 다 포함하고 있는 재고 및 발주한 폼을 만들래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됐죠? 갑니다. 폼 만들기 합니다. 자, 만들기 합니다. 자, 먼저 폼 마법사 한번 가볼게요. 뿅. 첫 번째는 어디 테이블에 있었던 공급업체 테이블에 있었던 누구입니까? 공급업체 코드 가져오세요. 담당자명 가져오세요. 도시명 가져오세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공급업체 테이블은 3개의 필드만 가져오는 거죠. 됐죠? 다음 무슨 테이블? 제품 테이블입니다. 눌러서 제품 테이블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제품번호 가져오세요. 제품명 가져오세요. 재고량 가져오시고요. 발주량 가져오세요. 두 군데 테이블에서 나누어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됐죠? 다음 누릅니다. 눌렀더니만 문제 보세요.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위 폼의 이름이 공급 제품이었던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위 폼 만들랍니다. 하위 폼을 말 나왔네요. 이거네요. 그쵸? 근데 이 하위 폼이 뭘까요? 공급 제품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뜻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디지요? 여기 다음 누르실 거예요. 얘를 콩 눌러서 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요? 데이터 시트 모양으로요. 다음을 콩 눌러서 자 지금 보세요. 일반 폼이 있고 하위 폼이 있었는데 하위 폼의 이름 뭘로 하면 된답니까? 공급 제품명이죠. 여기에다가 공급 제품명 입력하시면 되겠죠. 진짜 폼의 이름은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세요. 이렇게 포함하는 재고 및 발주한 폼 만들어 주어라. 전체 폼의 이름은 재고 및 발주 폼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는 하위 폼의 이름이 공급 제품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이 위쪽에 폼에다가 뭘 넣어줍니까? 재고 및 발주. 라는 폼을 만들어 주어라. 됐습니까? 마침 이게 재고 및 발주 폼이에요. 이 안쪽에 작은 폼 또 보이시나요? 있죠? 얘가 하위 폼이라는 것이에요. 폼 안에 또 하나의 폼을 갖고 있단 말 뜻인 겁니다. 되나요? 괜찮습니까? 마지막에 차트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씩 지워버리세요. C의 11에서 5의 21은 엑셀이죠. 뭔가 5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션 2번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3-2번의 예제를 호출해 오시고요. 문제를 보죠. 자, 이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폼을 수정 변경하시는 겁니다. 203페이지 하단내에 보시면 나와있던 예제 문제 1번부터 보실게요. 공급업체 폼에서 랍니다. 가볼게요. 공급업체 폼이 여기 눈에 보이죠?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고요. 디자인 보기 보이시죠?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테이블은 모르겠지만 폼 문제 풀 때 그리고 보고서 문제 풀 때 쿼리 문제 풀 때까지는요, 몽땅 다 오른쪽에 요게 있어야 합니다. 속성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속성창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요 속성창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상단 위쪽에 보실래요? 여러분들 위에 보신 폼 디자인에 들어오시면요, 요게 있어요. 디자인.
오른쪽에 보시면요 속성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얘를 눌러서 이 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혹여 시험장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얘를 열어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준비됐으면 문제 풉니다. 1번 이 공급업체 폼에서 폼 머리끌입니다. 어디일까요? 폼은요 세 가지의 구역이 있는데 폼 머리끌 구역, 폼 바닥끌 구역, 본문 구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써있기를 이 폼 머리끌 구역에다가 레이블 컨트롤을 삽입시키고요 거래처 현황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컨트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보실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이게 폼이에요. 이게 폼. 이게 폼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 폼을요 이런 형태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단일 폼. 자 이런 폼이에요. 폼이었을 텐데 이 폼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얘 뭘까요? 설명 글이죠. 이게 뭡니까? 입력 상자이겠죠. 이런 모양새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상자 노란색 점점점점. 이게 뭡니까? 이름표예요. 이름표. 노란색 점점점점. 이렇게 폼이나 보고서에서 우리가 화면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모든 선택할 수 있는 노란 박스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뭐라 하냐? 컨트롤 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데 이 컨트롤 상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처럼 글자만 나와 있는 거 스티커 붙인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얘 말은 뭐냐? 레이블, 이름표,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이름표예요. 이름표. 얘는 값이 없어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상자들 보실래요? 이 상자는 우리가 뭐냐? 텍스트 상자라고 합니다. 일명 입력 상자이기도 하고요. 입력된 글자를 이 안에서 보여주기도 해요. 이 상자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그럼 많이 봤을 거예요. 창이 열려 있으면요 아래에 예, 아니요 단추, 확인, 취소, 단추 본 적 있을 겁니다. 버튼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컨트롤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상단 위쪽에 보세요. 컨트롤 보이시나요? 있죠? 자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가나 보이시나요? 마우스 포인터 1초 머물러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입력 상자, 입력란, 텍스트 상자 등등 써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뭘까요? 방금 만들었던 요것을 만든 겁니다. 다음 여기 두 번째입니다. 얘한테 한번 마우스 포인터 위치해 보세요. 뭐 써 있습니까? 제목 아니면 레이블 써 있을 거예요. 걔가 바로 얘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 XXX 보이십니까? 있죠? 이게 버튼 레이블이다. 버튼 컨트롤이라고 해주어서요. 예, 아니요, 확인, 취소 등등과 같은 버튼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점 있는 건 오른쪽에 요 모양 보이시나요? 찾았습니까? 올려보세요. 마우스 포인터. 뭐라고 써있나요? 하위 폼 보고서 써있지 않나요? 딱 이름만 열면 끝이에요. 나머지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머리끌 있는 곳에 어떤 글자가 입력할 수 있는 거래처 띄고 현황이라는 글자가 입력될 수 있는 레이블 컨트롤을 끼워 넣으랍니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레이블 컨트롤 선택해 주어서 아래 찍 네모 클릭 하시는 거예요. 한 다음에 글자를 넣어 주시는 거. 이 문제인 겁니다. 자 해볼까요? 뿅 눌렀어요. 한 다음에 끌기 쫙. 뭐라고 씁니까? 거래처 현황. 글자 입력 완료했다면 빈 바닥들을 눌러서 해제. 끝. 이 글자가 어떤 크기다, 어떠한 속성이었다, 가운데거나 위아래 가운데다 전혀 안 나왔죠? 이게 끝인 거예요. 헌데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주셨대. 글자 크기를 20포인트를 주셨대요. 빨간색이랍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이 컨트롤 선택하세요. 됐죠? 상단 메뉴 어디요? 홈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텍스트 서식 보이시죠? 여기서 만드시는 겁니다. 가운데 정렬 투 클릭, 글자 크기 20 투 클릭, 글자 빨강색 투 클릭.
한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정답 마무리할 때는 선택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놓으세요. 빈 바닥을 클릭해서 컨트롤 선택을 해제. 얘까지가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두 번째 2번 문제. 2번입니다. 2번. 주문서 폼이랍니다. 가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요. 폼 중에서 이거 테이블에 주문서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폼에서의 주문서예요. 왜? 주문서 폼에서라면서요. 그쵸? 주문서 폼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수주일 필드 바로 아래에 주문서 테이블에 납기일 및 선적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변경사항을 수정합니다. 할 일이 뭐라고요? 수주일 필드 있는 곳이에요. 이 아래에다가 주문서 테이블 안에서 있었던 납기일 및 선적일을 표시하랍니다. 납기일도 표시하고 선적일도 표시하랍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얘네가 지금 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잠시만요.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적일, 여기에 납기일을 만들어라 말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모양새인지 보면 이런 식인 거예요. 레이블 이름표 나와 있고 텍스트 상자로 입력값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상자를 하나 선적일 땡땡땡, 또 하나 뭡니까? 선적일은 뭐였죠? 납기일 이런 식으로요. 만들어 주어라 말 뜻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방금 설명한 것은 바로 뭡니까? 텍스트 상자라는 바로 예입니다. 그쵸? 이 녀석을 한번 틱 클릭하세요.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끌기를 합니다. 마법사가 뜨죠?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마침하세요. 마침. 됐습니까? 여기 앞에는 무슨 글자가 있어야 할까요? 잠시만요. 수라님 여기에 이게 안 보이나요? 지금요? 텅 비었어요. 이게 빌 리가 없는데. 혹시 수라님 다시 한 번만 주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텅 비었나요? 갑자기 주문서 있는 폼을 다시 한번 지금 있는 걸 종료해 주시고요. 주문서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 해보세요. 처음부터요. 지금 보시면 스라님 거가 지금 저는 좀 다른 거를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미지 삽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없어요. 다른 걸 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요. 이렇게 합시다. 스라님 그 우리 실행을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지 마시고요, XS 2016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 먼저 실행하세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3-2번의 파일을 열기해 오시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처럼 XS 2016을 먼저 실행하세요. 그런 다음에 열기로 3-2번을 불러올게요. 불러왔을 때에 주문서 폼을 우클릭 디자인 보기, 이렇게요.
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아래쪽에다가 두 개의 컨트롤 상자 넣어보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디자인 들어가시면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끌어놓기. 마법사가 나온다면 마침 바로 해버리시고요. 여기는 뭘까요? 우리가 선적 1이었나요? 아, 납길. 그래서 여기 텍스트 25 보이실 거예요. 그쵸? 얘를 쿡 눌러서 글자를 지우신 다음에 납길 이렇게 해놔도 감점사항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깔끔한 우리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선택 해제 놓으시면요. 글자 입력 후에 다른 곳을 선택해 주어서 선택 해제하시면 선택되었을 때 다시 눌렀을 때에 왕 회색점 보이시죠? 왕점. 얘가 이동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시키시고 크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만큼 알아서 적당히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 수 있죠? 됐죠? 앞에 웨이브는 끝났죠? 뒤가 문제예요. 그럼 언바운드 어떤 뭐냐? 값이 심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여기에 무슨 값을 보기 위한 걸까요? 납기일 날짜를 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현재까지 만든 거 보시면요. 얘 만들었어요. 빈 칸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뭘까요? 납기일 데이터가 입력돼서 출력돼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원본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었던 여기에 이 상자에다가나 원본 값을 넣어줄게. 선택해 주세요. 빡! 오른쪽에 무엇이느냐? 컨트롤 원본. 이 컨트롤에 원본 값을 뭘 심어 놓으시겠습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콤보 상자에서의 나는 납기를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폼 보기 볼게요. 나오죠? 그쵸? 이런 방법으로 오른쪽에 똑같이 뭘 넣어줄 것입니까? 여기도 똑같이 선적일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보세요. 선적일. 잘 모르겠으면 보시고요.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어서 찍 끌기로 일단 자리 만들어 주시고 놓자마자 마법사는 마침 끝내버리시고 왼쪽에 선적일 글씨에 웨이브를 만들겠습니다. 깔끔한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까지 맞춰보고요. 크기도 맞춰보고요. 언바운드 되어져 있는 이 빈 텍스트 상자인 경우에는 원본 값을 넣어줄 것인데 그 원본은 어디에 있다? 컨트롤 원본이라는 오른쪽 속성 값이 있었다. 선적일을 선택합니다. 한 다음에 문제 뭐랍니까? 저장하랬죠. 자, 여기에 태그에 있는 곳 마우스 우클릭 저장.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시험장 내에서의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궁금해요. 잠깐만 좀 갔다 와 볼게요. 이렇게입니다. 없었던 두 가지 항목을 만든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일단락 지을게요. 점심 식사를 드시고서 뒤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